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도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지금 각국의 특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되거든요. 비정상이었고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 있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그 협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건 그거고 또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한일 위안부합의나 사드 협상에 대해서 공식 문서조차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구 기득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김관진이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비전향 그 현재 인질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잡혀는 있으되 쉽게 사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살려달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자료 폐기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면 감옥 갈 각오해야지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그 심리 상태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더 궁금해. 김관진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생각은 없겠지. 당연히 없는데 지금 김관진을 경질 바로 하고 다른 사람 안 쳤을 것 같거든. 네. 근데 냅둬. 그 의도가 뭔지를 궁금해요. 나는 뭔가 있을 거야. 검찰개혁 쪽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그 자리에 앉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그 범죄를 엮을 수 있는 응?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처벌을 하기 위한 좀 가혹하다시피 잔인한 그런 진상규명 차원이 아닐까. 피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얘 지금 그만두면 바로 외국 나갈 놈이야 지금. 벌써 티켓팅 해놨을지도 몰라. 우리가 방송으로도 이야기했지만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요. 김관진은 사드 배치에 있어서의 일종의 로비스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록히드 마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주도했고 거기에 최순실과 정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김관진 자체는 현직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인데 이 사람이 사드 배치에 커미션을 처먹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그렇죠. 네. 록히드 마틴의 장학생이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록히드 마틴 쪽하고 연결 커넥션이 있는 듯한 동선이 겹친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게 민간인 차원에서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은 사안이 축소되니까 지금 현재 앉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미국과의 외교 문서가 됐든지 어떤 불공정 거래 증거를 일단 찾아내 가지고 이걸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인질이 아닌가. 에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쓰임새가 있으니까 지금 냅두는 거거든요. 그 자리는 무슨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왜 김관진은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이게 일단 미스테리인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요게 기사가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반기문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축하 전화를 걸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와야 팩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걸었는지가 잘 안 보이잖아. 기사 안에서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한테 뭔가 청탁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준 거예요. 이거 예의상. 이분은 역시 관료 출신이라고 느껴지는 게 문재인 대세론 속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화들짝 놀래고 출마 포기하고 다시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온갖 논란들 속에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일까 싶을 정도로 찌질한 모습 보이고 갔거든요. 자발적으로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무 말 말고 가만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반 총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히 관료는 관료야. 뭔가 좀 움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바로 출마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새 정부에서 뭔가 사실 쓰임새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인수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인데 이분이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은 무색무취하게 뭔가를 해줄 역할이 필요해요. 그 정치적인 사람만 무슨 특사를 보내고 뭐 하는 건 아니고 반기문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써먹으면 도움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라는 건 그 희소 가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세계 평화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칭송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처럼 반기문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간다든지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기사가 주는 함의가 단순하게 관료 출신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에게 아부했다 이런 것보다는 반기문 총장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친밀해지고 복원이 되면은 분명히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는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버드에 가 있잖아요. 하버드에서 그냥 유엔에 있듯이 그냥 투명 인간으로 있는 게 아니고 렉처도 하고 있고 뭐 가서 뭐 스페셜 톡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말을 하는 게 나는 유엔에서 나가고 있는 뭐 언론 보도 같이 뭐 투명 인간도 아니었었고 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정말 불행히 그 모든 문제를 그냥 뭐 스케이프고트이 뭐냐면요. 내가 그냥 다 떠안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불쌍한 그 희생양이었었다라고 그 호소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그 질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경제적 제재를 해야지만이 북한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정권이 이 반기문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 발언들이야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이나 유엔 사무총장 했는데 자기를 평가절하는 거에 대한 기분 나쁨, 억울함, 하소연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반기문이 박근혜 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폄하를 했을 것이고 모르긴 해도 우리가 평가한 것만큼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니까 억울하신 건 억울하신 거고요.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뭐 새마을운동 칭찬하고 다니고 그러실 때 그런 과오를 좀 인정하신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네, 저는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래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를 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사람들한테 뭐 미국에서 평생 살 거면 몰라도 어느 정도의 그 리뎀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다시 그 한국 사람으로 살려면은 한국을 나쁘게 홍보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국을 좀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한국은 아직도 불행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거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살지 못해서 유엔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아직 계속 그걸 신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역대 최악의 총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친미적이고 우리나라 국내 사태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게 없어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촛불 사태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이 관련된 상정이 있을 때마다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그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내 정치에는 무관심한 사람이면서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전쟁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유엔 사무총장이라 입지전적인 사람이다. 요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댕겼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 안에서 반기문의 위치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힘을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습니다 하면 나 이분 좋은 직책 하나 방금 생각났어요. 새마을운동 기념관장 구미에 가가지고 종신기념관장 하시면 나 딱 맞을 것 같아 이분은.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참여를 하고 관료인이었었다면은 지금 이 현 정부화를 돼서 한국을 정말 홍보를 하고 다닐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 게 박근혜랑 같이 새마을운동 유엔에 홍보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딱 제자리야. 새마을운동 기념관장.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버려요. 이제 그 이분이 잘해보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초장부터 철을 치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봤어. 출신이 다른 애들은 절대 안 변해. 아니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까주고 이제 그분이 이거를 들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위기니까는요 이렇게 전환을 하시라고요. 영어로 반기문 씨에게 사실상 한국인도 아니신데 영어로 짧게 한마디만 하세요. This is your opportunity, dude. What you need to do is get with the times. 아, Okay?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Get with the times. Get with the times.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요. UN 자리를 어떻게 가시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지. 그렇지. 참여 정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암흑한 시절을 잊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때 정부가 그랬으니까는 뭐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 지금 시대에 따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근데 약간 영어로 뭐라 그런 거예요? 좋은 기회시라고. 신분 세탁하시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았어. 이분은 내가 보기 인형 같아. 반기문 이분은 인형. S 인형. 왜 저번에 이 한일 위안부 합의도 잘된 협상이다 했잖아요. 매우 잘하고 계신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반대로 하고 있는데 지가 잘하고 있었다는 일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딱 지금 그 통화하신 내용대로 엄지척하세요. 그러면 돼. 엄지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굉장히 기가 간지러울 것 같습니다. 도했고 거기에 최순실과 정윤회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김관진 자체는 현직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인데 이 사람이 사드 배치에 커미션을 처먹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그렇죠. 네. 럭키드 마틴의 장학생이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이제 럭키드 마틴 쪽하고 연결 커넥션이 있는 듯한 동선이 겹친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게 민간인 차원에서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은 사안이 축소되니까 지금 현재 앉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미국과의 외교 문서가 됐든지 어떤 불공정 거래 증거를 일단 찾아내 가지고 이걸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인질이 아닌가. 에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쓰임새가 있으니까 지금 냅두는 거거든요. 그 자리는 무슨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왜 김관진은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이게 일단 미스테리인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움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바로 출마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새 정부에서 뭔가 사실 쓰임새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인수위 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인데 이분이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은 무색무취하게 뭔가를 해줄 역할이 필요해요. 그 정치적인 사람만 무슨 특사를 보내고 뭐 하는 건 아니고 반기문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써먹으면 도움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라는 건 그 희소 가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세계 평화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칭송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처럼 반기문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간다든지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기사가 주는 함의가 단순하게 관료 출신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에게 아부했다 이런 것보다는 반기문 충성을 다하면서 자료 폐기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면 감옥 갈 각오해야지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그 심리 상태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더 궁금해. 김관진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생각은 없겠지. 당연히 없는데 지금 김관진을 경질 바로 하고 다른 사람 안 채웠을 것 같거든. 네. 근데 냅둬. 그 의도가 뭔지를 궁금해요. 나는 뭔가 있을 거야. 검찰개혁 쪽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그 자리에 앉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그 범죄를 엮을 수 있는 응?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처벌을 하기 위한 좀 가혹하다시피 잔인한 그런 진상규명 차원이 아닐까. 피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얘 지금 그만두면 바로 외국 나갈 놈이야 지금. 벌써 티켓팅 해놨을지도 몰라. 우리가 방송으로도 이야기했지만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요. 김관진은 사드 배치에 있어서의 일종의 로비스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록히드 마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도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지금 각국의 특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되거든요. 비정상이었고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 있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그 협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건 그거고 또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나 사드 협상에 대해서 공식 문서조차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구기득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김관진이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비전향 그 현재 인질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잡혀는 있으되 쉽게 사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살려달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충성.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요게 기사가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반기문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축하 전화를 걸었다. 기사 이렇게 나와야 팩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걸었는지가 잘 안 보이잖아, 기사 안에서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한테 뭔가 청탁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준 거예요, 이거 예의상. 이번은 역시 관료 출신이라고 느껴지는 게 문재인 대세론 속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화들짝 놀래고 출마 포기하고 다시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 온갖 논란들 속에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일까 싶을 정도로 찌질한 모습 보이고 갔거든요. 자발적으로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무 말 말고 가만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반 총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히 관료는 관료야. 뭔가 좀